검은 차만 보면 미친 듯이 쫓아가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앞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비를 맞으면서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말이죠. 그 강아지가 기다린 건 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한 50대 배달원 아저씨와 갈색 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경남의 한 작은 소도시,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다 아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0년째 배달 일을 하는 김태수 씨, 58세. 그는 이 동네의 모든 골목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달리는 그의 일상. 변함없이 반복되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광경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갈색 푸들 한 마리가 검은색 승용차만 보면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주인을 잃은 강아지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오직 검은색 차만 보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푸들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분명 그 차일 거야. 주인이 돌아온 거야. 하지만 매번 다른 차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경적을 울리며 지나쳤고 푸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태수 씨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누군가 데려가겠지 저렇게 예쁜 강아지를.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푸들의 앞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던 것입니다. 절뚝절뚝 걷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그런데도 검은 차만 보면 온 힘을 다해 뛰어갔습니다. 아파 보이는데 저러다 더 다치는 거 아냐? 태수 씨의 마음에 걱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을 하면서도 자꾸 그 자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일주일이 되어갈 무렵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장마는 매정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작은 마을을 적셨습니다. 이 비에 저 강아지는 어디 갔을까? 태수 씨는 문득 푸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마치고 그 길을 지나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검은 차가 지나가면 비를 맞으며 쫓아가고 다시 돌아와 기다리고 또 쫓아가고 그 모습을 본 태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푸들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피로 그리고 배고픔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인이 올 거야. 날 버리고 간 게 아니야. 분명 돌아올 거야. 하지만 푸들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저러다 죽겠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오토바이도 검은색이라는 것을. 혹시 나한테도 올까? 태수 씨는 조심스럽게 푸들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푸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되나? 실망하려는 순간 태수 씨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오토바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조심스럽게 손짓을 했습니다. 푸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태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달라. 푸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수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온 힘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태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면 어떡하지? 하지만 더는 못 봐. 조심스럽게 푸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배달 가방 안에 푸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푸들은 따뜻한 가방 속에서 얌전히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곧장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아야 해. 다친 다리가 걱정이야. 병원에 도착해 수의사에게 푸들을 보였습니다.
수의사가 꼼꼼히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이 앞다리는 선천적 기형으로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랬을 거예요. 태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몸으로 일주일을 밖에서. 다행히 큰 병은 없어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있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며칠 보호하면서 입양자를 찾아볼게요. 안 되면 보호센터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빗속에서 떨던 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호센터 가면 입양될 수 있을까? 다리까지 불편한데. 이틀째, 사흘째 태수 씨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배달을 하면서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태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강아지 한 마리를 동물병원에 맡겼어요. 푸들을 만난 경위부터 병원에 맡긴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 나도 요즘 집이 너무 적적했어요. 애들도 다 독립했잖아요. 그 강아지 우리가 키워보면 어떨까요? 태수 씨는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다리도 불편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음 날 부부는 함께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케이지 안에 있던 푸들은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 씨를 본 순간 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사람 나를 구해준 그 사람. 푸들은 케이지 안에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다리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날 기억해줬구나. 날 잊지 않았어. 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가 케이지를 열자 푸들은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푸들은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집이 생겼어. 날 사랑해줄 가족이 생겼어. 푸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부부는 푸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비 오는 날 만났으니까 하늘이는 어때요?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서요. 태수 씨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늘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하늘이는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시작된 인연. 50대 배달원과 세 다리 푸들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늘이는 태수 씨 부부에게, 태수 씨 부부는 하늘이에게 서로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